ISA 계좌 이제 못 투자해요? 버려야 되나요? 해외 투자 국내 ETF의 배당금과 관련해서 이중과세다, 쓸모없는 거냐, 정말 시끌시끌한데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계속 투자를 해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새로 바뀐 상황을 여러분들께 최대한 업데이트 시켜드리고 같이 전략을 짜 나가야 될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럼 이제 내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뒤부터 보시면 되고요. 들어도 이게 무슨 이슈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데 쉽게 제 설명을 듣고 싶으시다면 처음부터 쭉 한번 이야기를 듣듯이 들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쏙쏙 되실 거예요. 우선 문제가 되는 상황은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해외 펀드 배당금 세액 공제안 변경안 요것 때문입니다. 우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절세 계좌에서예요. ISA 계좌 그리고 연금저축 계좌 여기에 일단 집중을 해서 보세요. 여기에서 여태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예를 들면 미국에 투자하는 국내 ETF 상품에서 우리가 배당금으로 100만 원을 짜잔 하고 받았다고 쳐요. 그러면 미국 현지에서는 바로 그 100만 원 배당금에 대해서 15%를 원천 징수해서 떼갑니다. 그리고 85만 원을 국내 증권사에게 줘요. 근데 이때 절세 계좌에서 이루어졌던 일은 우리 국세청에서 15만 원 떼인 걸 선환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도로 채워서 투자자에게 너 배당금 100만 원 나왔어 하고 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국고로 이렇게 외국에서 떼인 세금까지 메워서 주는 게 너무 과하다, 재정 부담이 크다, 안 하겠다 라고 말해서 이렇게 이슈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뭐가 문제인지 볼게요. 국세청에서 이제 선환급을 안 해주겠다라고 하면 당장 내 손에 떨어지는 그 배당금 액수가 줄어들겠죠. 왜냐면 미국에서 원천 징수해서 떼갔으니까요. 이건 뭐 100번 양보해서 오케이라고 하자고요. 근데 더 문제는 우리가 ISA 계좌 연금저축 왜 가입했나요? 절세 혜택을 누리고 돈 좀 모아보겠다고 가입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정책대로라면 절세 혜택이 줄어드는 건 물론 이중과세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ISA만 주목해서 볼게요. ISA 계좌의 핵심이 뭐였죠? 지금 뗄 세금을 계좌를 만기할 때까지 보류를 해줘서 그 세금 낼 돈으로 투자를 더 하게 하는 과세 이연, 복리 효과를 누리는 돈 모으는 계좌잖아요. 근데 해외에 투자하는 국내 ETF에 대한 그 배당 소득세를 바로 떼버린다? 그럼 과세 이연의 혜택이 일단 사라져버리죠. 플러스로 이제 만기 시에 손익을 통산해서 순수익 난 것에 대해서 9.9%를 저율과세 할 때 있잖아요. 이때 또 해외에 투자한 국내 ETF의 분배금에 대한 수익도 합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9.9%또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급하게 기사가 또 막 났어요. 자, 보시면 2월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면서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한 시행령 수정안에 대한 가닥이 이제 잡혀서 올라옵니다.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제 이중과세는 막을게. 근데 분배금을 국세청에서 메워주는 건 여전히 못해. 이중과세만 절대 안 되게 할게 하면서 이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 바로 선 크레딧을 주는 방식인데요. 이게 뭐냐면 일단 해외 투자한 국내 ETF의 분배금에 대해서 해외의 배당 소득세 징수 세율에 맞게 떼어서 들어오는 것까진 맞아요. 미국으로 치면 아까 그 100만 원 배당 소득 중에서 15% 떼서 85만 원만 내 계좌에 다시 들어오는 건 맞는데 또 나중에 안 떼기 위해서 까먹지 않기 위해서 내가 크레딧을 포인트처럼 너한테 쌓아둘게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골치 아파지는 게 해외에서 떼는 배당 소득세 원천 징수 세율이 미국은 15%고 일본과 중국은 10%고 이렇게 다 나라별로 다르거든요. 이거를 또 나라별로 몇 프로인지 반란해서 계산하는 게 너무 복잡한데?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니까 14%로 잡을게 라고 한 거죠. 그래서 해외의 배당 소득세에 대한 원천 징수 세율을 14%로 인정하겠다라고 말합니다. 100만 원 분배금이 있으면 뭐 15만 원을 떼든 뭐 일본이랑 중국에 투자하면 10만 원을 떼든 동일한데
14%로 계산해서 100만 원의 14%, 14만 원을 크레딧으로 적립을 해둘게. 나중에 세금 뗄 때 이걸 포인트로 차감을 시켜줄게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약간 선심 쓰듯이 아 맞다, 너 근데 해외에 투자한 국내 ETF 중에서 손실 난 거 있어? 아 원래 손실 나면 ISA 계좌에서는 손익통산이 돼서 과세의 그런 대상에 해당이 안 되잖아. 이 손실 난 해외 펀드에 대해서도 반란해서 뭐 어떤 건 크레딧 주고 어떤 건 안 주고 이게 계산이 너무 복잡한 것 같으니까 그냥 손실 난 펀드도 크레딧 반영에 인정해줄게 라는 식으로 지금 가닥이 잡혔습니다. 자, 복잡하죠? 근데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국내 기준보다 해외에서 이미 많이 떼갔으면 더 이상 추가 징수, 이중 과세 안 할게가 크레딧의 핵심입니다. 아직 세부 기준과 방안은 안 나왔고요. 상반기에 정리돼서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되면 또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이게 결정되면 시행 시기는 7월 1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어떤 폭풍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건지 감이 좀 잡히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냉철한 투자자의 머리를 가져야 합니다. ISA 계좌 그럼 이제 필요 없나? 해지해야 돼? 그럼 투자 어디서 뭘 해야 돼? 그걸 판단하기 위한 팩트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영향 범위를 명확히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 표를 보세요. 영향 범위는 일단 국내 ETF입니다. 그리고 국내 ETF 중에서도 국내에 투자하는 상품이 있고 해외에 투자하는 상품이 있죠. 근데 해외에 투자하는 국내 ETF로 영향 범위 일단 1차로 좁혀 들어갑니다. 그리고 해외에 투자하는 국내 ETF 중에서도 일반 계좌는 동일해요. 왜냐면 이미 배당소득세 해외에서 원천 징수 당하고 있었어요. 무관합니다. 문제는 말했던 것처럼 ISA 계좌, 연금저축계좌 이런 절세 계좌만 영향 범위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셨죠? 그럼 더 좁혀서 이제 해외에서 투자하는 국내 ETF 중에서도 이익이 나는 방법은 크게 매매 차익과 배당이죠. 이 중에서 배당에만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보이시나요? 이 나머지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 즉, 내가 ISA 계좌에서 배당을 많이 주는 해외 ETF에 투자하고 있었을 경우, 그리고 그 투자 비율이 높았을 경우에만 좀 크리티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데? 난 국내 주식 위주인데? 난 채권 ETF랑 뭐 S&P 500, 나스닥 100 이렇게 배당 별로 안 주는 연 배당률 한 1, 2% 되는 그런 지수 추종 ETF에만 투자 중이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사실상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영향은 적다라는 것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고요. 그럼 ISA 계좌 버려요 말아요에서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죠? 가지고 있읍시다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ISA 계좌에서 국내 투자 상품은 전혀 상관이 없고 해외 투자 중에서도 장투에서 차익 실현이 목적이었다면 절세 혜택, 과세 이연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배당 위주의 주식 또한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여전히 영향이 없으니 다른 일반 계좌의 금융소득세 15.4%를 안 떼니까 여전히 이득이긴 한 거죠.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의 투자 방향은 ISA 계좌 보유, 그리고 투자 포트폴리오는 개인에 따라서 미세 조정을 시작하면 된다입니다. 아, 물론 내 포트폴리오는 미국 배당주 몰빵이었는데 막 타미당, 솔미당 이런 거 엄청 많이 사놨는데 어떡해요? 라고 말하면은 그건 이제 다른 상품들을 좀 더 넣어서 포트폴리오 비율을 좀 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제안드렸던 ISA 계좌에서 ETF 추천 상품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기 전에 우리 한 가지 팁만 알고 갑시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우리가 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커버드콜 상품인데요. 일단 미국 비거주자인 우리가 미국 투자를 할 때 주식, 채권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또 커버드콜을 통해서 옵션으로 벌어들인 프리미엄도 비과세입니다. 커버드콜이 뭐냐면요, 커버드와 콜의 합성어인데요. 이게 투자 전략이에요. 뭐냐면 내가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기초자산을 샀어, 커버드 했어. 그럼과 동시에 내 이 기초자산을 미래 특정 시점에 누군가가 어떤 특정 가격으로 매수하는 권리, 즉 콜 옵션을 함께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에요. 이게 뭐예요? 왜 내가 기초자산
자산을 사면서 이걸 누군가가 특정 시점에 살 그런 권리를 팔아요? 왜냐면 내가 이 자산을 사지만 이게 미래에 오를 수도 있고 오르면 좋은 거고 떨어지면 나한테 손실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그 손실 범주를 좀 줄이기 위해서 누군가한테 이걸 살 수 있는 권리를 같이 팔므로써 그 프리미엄 수익을 얻어서 나중에 이 기초자산이 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손실에 대한 보전을 할 수 있고, 아니더라도 내가 콜 옵션에 대한 프리미엄을 얻었으니까 이것도 내가 월 분배금 형식으로 수익에 합산이 돼서 내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커버드 콜 상품을 이제 월 분배금을 받기 위함, 그리고 어느 정도 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안정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자산에 편입시키긴 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기초자산을 살 때 이 커버드 콜에 대한 옵션 프리미엄은 비과세니까 여전히 내가 과세가 안 된 채로 월 분배금으로 다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복리의 효과, 과세 이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자산 포트폴리오에 좀 더 가져가면 좋겠죠. 자, 그러면 제가 추천드렸던 ISA 계좌의 그 ETF 상품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운용 수수료가 막 인하되고 있는 이 시점에 뭐가 제일 좋을지 여러분들께 좀 간략히 추천을 드려볼게요. ISA 계좌에서 투자해야 하는 ETF 상품들 중에서 지금 시점에서 어떤 것들이 투자하기에 유리한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참고로 기준은 25년 2월 14일 기준입니다. 자, 대표적인 미국에 투자하는 국내 ETF 상품이죠. S&P 500 상품부터 쭉 보겠습니다. 제가 순 자산이 높은 그런 상품들 위주로 이렇게 추려서 가지고 왔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커버드콜 상품까지도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주요 증권사에서 ETF의 총 보수 비율을 낮추는 인하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자,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게 어떤 정도 수준이냐면 증권사가 연에 ETF를 1억 원어치를 팔았다고 하면 6,800원밖에 수수료로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지금 남는 거 없이 거의 장사를 하고 있다, 이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저희 입장에선 굉장히 달가운 소식이죠.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이 총 보수 비율에만 집착하시면 안 돼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우리 투자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총 비용률이 얼마인가를 보셔야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게 여기 실부담 비율입니다. 실부담 비율은 총 보수 비율에다 중개수수료를 더한 값인데요. 중개수수료는 ETF가 자산을 이제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드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이거다. 그래서 이제 S&P 500 상품들 중에서 실부담 비율이 가장 낮은 상품은 바로 에이스의 미국 S&P 500 이 상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 시점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상품은 바로 에이스 상품이고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나는 월 배당을 놓치고 싶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커버드 콜도 일부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서 가져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무래도 이 상품은 운용 보수가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부담 비율은 좀 올라가는 그런 상품이긴 한데요. 연 분배율을 보세요. 심지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커버드 콜의 옵션 프리미엄은 비과세다. 따라서 이것은 미국에서 원천징수 15% 안 떼고 그냥 내 계좌에 바로 들어오는 그런 분배금이기 때문에 이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상품도 좀 함께 가져가시는 편이 과세 이연과 복리 효과를 톡톡히 누리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하나만 더 볼게요. 이제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상품 나스닥 100 상품을 볼게요. 이것도 순 자산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해 두었고요. 실부담 비율을 바로 내려가서 보시면 실부담 비율이 가장 낮은 상품은 바로 코덱스의 나스닥 100 상품 추천드립니다. 플러스로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을 함께 가져가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또 타이거 상품을 보면 이것도 실부담 비율은 좀 높을 수밖에 없지만 연 분배율이,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같이 자산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서 가져가시는 것이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냉철한 마음으로 투자를 이어나가시고 꼭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히 계세요.